16번. 우리가 물건 법정주의하고 우리가 건저당을 자꾸 얘기하는데, 건저당의 위치가 어디냐? 그럼 여기입니다. 담보 물건의 저당권. 자, 이게 책에는 이 저당권 해놨는데 99.9%가 건저당입니다. 건저당권. 알겠죠? 99.9%가. 저도 은행생활 34년 했는데 저당권 등기부에 저당권 그런 건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99.99%는 건저당입니다. 건저당. 그래서 이제 이게 담보 물건에 건저당이 있고요. 용의 물건에, 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 세 개는 건저당보다 날짜가 3개가 빠르면은 이거는 인수입니다. 인수고, 3개가 건저당보다 뒤로 빠져버리면은 말소예요. 자, 간단히 보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물건에는 점유권하고 있는데, 점유권이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핸드폰 가야죠. 내가 막 빼들어서 가왔어요. 그러면은 불법이지만 일단 점유권 냅니다. 이게 점유권이야. 점유권 아무것도 안 해요. 핸드폰을 내가 가왔다. 그럼 여러분들이 달라 할 때는 내가 못 주겠다 하면은 이제 네가 불법이니까 내놔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일단은 점유를 내가 하겠다. 이게 점유권이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하고 제한물권이 있는데, 제한물권은 용의물권과 담보물권이 있더라.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용의물권은 사용 수익하기 위한 권리인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주로 전세권 많이 우리 부닥치죠. 있고, 건저당보다 앞에 있는 전세권은 배당 요구하면은 소멸, 안 하면은 인수인데, 전세권만 있으면 뭐 다행인데, 플러스 전입신고를 또 잘 해놓으면은 인수가 더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세 개가 건저당보다 뒤로 빠져버리면은 무조건 소멸입니다. 가등기도 마찬가지. 가등기도 건저당 뒤에 가등기 문제있다, 문제없다. 자, 배우세요. 건저당 뒤에 가등기는 무조건 문제없습니다. 그러나 건저당 앞에 가등기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건저당 앞에 있는 거는 조심해야 돼. 전입일자가 앞선다. 조심. 전세권이 있더라. 조심. 알겠죠?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4번에 보면요. 민법상의 물건에는 조금 상세히 써놨습니다. 상세하게. 그럼 요거는 읽어보시면 되는데, 전세권, 건저당권 봅니다. 건저당권. 채무자 또는 소유 제3자가 점유를 이전받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으로부터 채권자가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다. 채권 반대말이죠. 채권은 개인간이고, 요거는 이제 공적으로 지금 공시를 놨습니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민법 356조에 보면 나옵니다. 전세권은 이제 우리가 보통 잘 아시는 거고요. 그 다음 유치권, 질권도 담보 물건에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고, 유치권은 남의 부동산에, 그죠? 공사 대금을 받을 때까지 점유할 수 있는 권리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관습상의 물건에는 우리가 지난번 배운 분묘기지권, 법지상권, 이거는 다음 시간에 배우기로 하고요. 자, 넘어갑니다. 15번. 경매에는 강제경매, 임의경매가 있는데, 강제경매는 집행권원에 기한 겁니다. 옛날에는 이거를 채무명. 옛날 말로는 채무명인데, 지금은 이리 잘 쓰지 않습니다. 안 쓰고, 집행권원의 판결문, 쉽게 말하면 판결문 경매. 그게 강제경매고, 임의경매는 우리가 협의의 경매라는데,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인데, 건저당권 설정 계약서에 의해서 경매하는 것은 임의경매다. 그죠? 그러면 전세권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만 임의경매를 봐줍니다. 전세권 가지고 하는 것도. 자, 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잘 봅니다. 빨간 거. 과거 인수주의에서 소멸주의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유치권자가 경매 넣을 수 있어요. 넣을 수 있습니다. 일단 그것도 유치권자의 경매도 소멸주의로 변경됐다. 그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형식적인 경매. 우리가 많이 쓰이죠. 지분 낙찰 받아가지고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많이 합니다. 많이 해요. 그럼 요거는 우리가 형식적인 경매를 한다. 위에 거는 이제 주로 실질적인 경매. 요거를 실질적인 경매. 요거는 실질적인 경매고 여기고, 형식적인 경매는 주로가 뭐냐 하면은 공유물 분할을 위해서 하는 경매. 요겁니다. 그런데 가끔은 상속 재산에 대해서 경매하는 수가 가끔 있습니다. 그럼 요거도 형식적인 경매, 이렇게 들어갑니다. 요거는 분류표니까 그 정도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 봅니다. 인수주의와 소멸주의. 여러분들은 소멸주의는 아무 문제 없어요. 여로 건저당 뒤에
건전항 뒤에 자 밑에 위에 보겠다. 인수주의라 그런 것은 특히 16번 자 16번입니다. 8페이지에 인수주의 그런 건 등기부상에 나타나지 않는 권리에 소멸 안 되는 것 이거 조심해야 돼요. 소멸주의는 신경 쓸 거 없어요. 주로 건전항 뒤에 그죠? 압류, 가압류 뭐 이쪽 있는데 말소인 등기는 5개 있어요. 갑구의 압류나 가압류나 담보가등기나 강제경매나 의무의 건전항이 있는데 거의 90%가 은행의 건전항입니다. 그럼 여기서 제일 빠른 게 말소 기준 등기인데 그 뒤에 줄 선 거는 무조건 죽는다, 소멸된다, 막 그래 보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래 보면 돼요. 막 건전항 앞에 있는 거는 살고 뒤에 있는 거는 경매당하면 다 죽는다. 예외는 있는데 그래서 오늘 예외를 배워야 됩니다. 예외. 그럼 어떤 예외가 있느냐? 건전항 뒤에도 사는 게 있어요. 그럼 그건 배워야 되겠죠. 배워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봅니다. 17번. 경매, 공매, 고수가 되려면은 인수주의 46가지 이걸 조금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인수주의니까 신경 써야 되겠죠. 인수주의니까. 그럼 뭐가 있느냐? 자, 우리 선순위 전세권, 가처분, 가등기, 지상권, 지역권, 예고등기, 주택임차권, 상가건물 임차권, 또 하나 더 붙인다 하면은 임차권 설정 이런 게 있겠네요. 있는데 일단은 상가에 주로 상가에 보니까 주로 임차권 설정은 상가의 거액입니다. 거액. 주로 CGV 극장에서 전세돈 30억 주고 극장 돌릴 때 하는 그런 것이 임차권 설정이죠. 자, 있는데 일단은 1번부터 6번까지는 이 선순위가 제가 이어난 겁니다. 그냥 이어놨어요. 이 건전항보다 앞서니까 선순위다 이겁니다. 6개는 오늘 전세권을 많이 했어요. 했고 지금 조금 10분 지나면은 이제 가처분, 가등기, 예고등기가 뭐고 지역구이 뭐고 이제 이런 걸 할 겁니다. 오늘 선순위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등기부에 나타나는 이 더 겁난 겁니다. 1번 주임법상의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요것도 다음에 할 거예요. 아까 이 전입일자 있는 거. 은행 설정되게 전입된 사람. 그런 사람들. 상가에도 마찬가지. 그럼 법정상권, 유치권, 분묘기지권,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체납관리비, 대지권, 임금제. 이런 거 다음에 배울 거고요.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선한 게 뭐냐? 조심해야 될 거. 농지 취득 자격증명. 이것도 조심해야 되겠죠. 농지를 낙찰받는데 원장님 농지증을 발급 안 해준다요. 정부 입사 갔는데 농지증은 또 발급을 안 해주고 이상한 거를 발급하고 반력하면 주는데 낙찰받아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 막 와요. 저한테 오는데 이제 요것도 아주 이제 다음에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쭉 있습니다. 쭉쭉쭉쭉쭉쭉 있죠. 쭉쭉쭉쭉쭉쭉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수업 시간에 배우기는 조금 시간이 짧으니까 안 되겠고 유튜브에 지난번에 제가 자료 드렸죠. 유형별로 그거를 가지고 예로 아파트 관리비가 300 밀리고 상가 낙찰받는데 관리비가 800만 밀리더라. 그러면 이제 관리비 쪽에 체납 관리비 찾아서 보셔야 되고 그런 거 봐야 됩니다. 그럼 요거는 주로 유튜브에서 지난번에 그 자료 준 거 유형별 120개 있었죠. 거기에 쭉 보시면서 이제 현안마다 자기가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전문가 되는 거지. 요 보시니까 주로 반 이상이 유튜브로 많이 보고 오셨어요. 그죠? 유튜브. 근데 유튜브 강좌가 좋았습니까? 별로였습니까? 대길입니까? 아마 전국에 최고 나올 거예요. 최고 여러분들 보기도 유튜브에 잘 해놨죠. 정리도. 잘 해놨습니다. 책도 5권 발간해 놨으니까 책하고 같이 보시면 더 효과적입니다.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은 이제 일반은 건당 6만원. 여러분은 건당 5만원에 싸게 모시겠습니다. 5건에 25만원 좀 사셔가지고 부지런히 듣길 바랍니다. 아마 제가 장담하건데 10년 동안에 국내 최고의 명저다 나는 그래 자부합니다. 자부하고요. 정말 성심성의껏 강의하고 쓴 책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18번에 보니까 입찰 보증금 10% 떼인 사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쭉 있는데 요거는 10분 지내서 하겠습니다. 자, 10분 쉽니다. 띄면 안 되겠죠? 아까 띈 사람 많죠, 그죠? 보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자, 10분 지금 35분인데 45분에 만나겠습니다. 잘 들리죠? 자, 입찰 보증금 떼인 사례.
이 사례가 참 많습니다. 주로 내용을 보니까요. 선순위 대학력 임차인을 발견 못했다. 그 다음에 뭐 모자간에도 선순위를 주장하더라. 그 다음에 임금 채권이 파악이 안 됐다. 뭐 유치권 신고가 들어온 게 있더라. 그 다음에 입찰 가격에 동그라미를 더 써가지고 난리가 났다. 뭐 이런 겁니다. 줄 많아요. 예고 등기 물고도 있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경매를 낙찰받아 10분 뛰면 참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입찰할 물건을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지금 이제 유튜브가 한 3만 명이 넘어버렸거든요. 넘고 수강생도, 지금 수천 명이 지금 배출이 돼가지고 상당히 많습니다. 제 제자들이 많고,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질문을 많이 하시는 건 좋은데, 특히 이제 현장을 답사해 보시고, 낙찰 받을 거 위주로 답사해 보시고, 촬영해갖고 사진을 몇 개 내한테 카톡에 보내면서 이렇게 질문하면 좋은데, 그냥 막 눈에 띄는 것마다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알다시피 교재가 지금 3일에 거의 밤을 새거든요. 새다시피 하면서 만듭니다. 그래서 한 25페이지, 28페이지, 30페이지 만드는데, 만들려고 하면 자꾸 뭐 문자 오면 또 그 신경 쓰면 또 1, 2, 30분 간단 말이에요, 그 시간이. 그래서 상당히 참 부담스러운데, 그래서 가급적 질문은 낙찰할 거 위주로, 알겠죠? 공부하는 거는 유튜브 많이 하세요. 하시면 되는데, 공부하는 그런 거 내용까지 세세한 거 눈에 띄는 거 그냥 막 이렇게 자꾸 어찌 됩니까? 낙찰받도 안 하면서 하는 것은 굉장히 제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질문하는 것도 현장 답사한 거 위주로, 알겠죠? 그래서 답사한 사진을 저한테 카톡에 넣으면서 같이 질문해 주세요. 그렇지 않은 거는 제가 답변 안 할 예정입니다. 워낙 많이 들어오니까. 그죠? 그냥 공부삼아 이리 찾아보고 막, 자꾸 물어보면 제가 좀 그렇다. 답변하기가. 답변도 신중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덜렁덜렁 할 수 없는 문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거는 이제 문자나 뭐 주로 카톡을 많이 보내주시는데, 현장 갔다 온 사진을 꼭 첨부해서 질문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10분 뛰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부동산 사는데 정말 그 신중해야 됩니다. 답사도 몇 분 가보고, 3분, 4분 가고 해야 되는데, 그냥 화면만 쳐다보고 답사받는다. 참 웃긴 이야기예요. 웃긴 이야기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떼인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수강생들이. 조심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재매각 물건. 지금 보니까 675개가 나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재매각 물건 금액 요겁니다. 우리 구독션 가서요. 특수 물건에, 그죠? 특수 물건에 재매각 물건. 자, 요 눌렸습니다. 자, 구독선에서 눌려보니까, 검색 이래 보니까, 669건. 이게 뭐냐 그러면은 띈 겁니다. 10%. 자, 공장에 낙찰 받았는데 불호가 둘이 나오고, 자, 이런 게 10% 뛸 때 말이죠. 뛰면은 우회 금액 10%입니다. 1억 3,600 뛰어야 돼요. 작은 금액 아니죠? 아닙니다. 그래서 참 뛰면은 내가 불호가 결정해달라고 이렇게 빠져나오면 되는데, 몸 빠져나오고 이렇게 미납이 되면은 굉장히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한번 뛰어보세요. 뛰어보면은 참 아마 마음 아프다고. 그죠? 돈 좀 벌라 했는데. 그 영화 보면 다 지금 보면 그래요. 이것도 그죠? 이 사람 얼마 뛰습니까? 3억 2천. 작은 돈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뛰인다. 근데 뛰는데, 요런 거는 아마 유동화해서 장난으로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저거 배당을 받는 거니까. 10%가. 이제 그렇게 좀, 이제, 전략적으로 이렇게 한 경우도 있겠지만은 보통 많이 뛰는 거죠.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이런 거 다 마찬가지죠. 이런 건 다 뭐 1400 뛰었다 그러면 한 뛰보면 아깝습니다. 안 그래요? 뭐 쓰고 여행 가서 1400 썼다 그건 할 수 없어요. 유럽에 뭐 보름 한 달 되니까 1400 썼다 그건 할 수 없는 건데 10원도 안 쓰고 밤새 같은 거 그만 뛴다 그러면 그거는 아주 웃긴 이야기예요.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건이 이렇게 해서 670개 지금 보입니다. 그죠? 조심해야 돼요. 미나. 조심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봅니다. 이거 보면은 서울 광중구, 중곡 등의 다세대 빌라가 1500 있다. 그죠? 있고, 전입이 1억 실전짜리가 있고, 건저당이 있고, 말소기준 권리보다 전입자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날짜보다 빠르죠? 빠르면 조심해야 됩니다. 아시죠? 그럼 1억 7천원 대항력이 있고 전액 매수인수 딱 맞는 이야기예요. 배당료는 안 했으니까. 아시겠죠? 배당료 안 했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1억 7천원 무조건 낙찰자가 잔금 넣고도 수표를 주고 나가주세요. 이래야 나갑니다, 이 사람은. 그러기에 요거는 1억 7천이 있으니까 예상 낙찰가는 이제 한 500만원 정도. 알겠죠? 자, 이런 사람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다. 원장님, 저는 소원이 서울에 뭐 빌라든 뭐 좋은 데 하나 가 있는 게 소원입니다. 이거 사시면 돼. 기업 투자죠, 기업 투자. 지금 하면 이제 대출도 잘 안 되잖아, 지금. 안 되니까 나의 소원은 서울에 아파트 하나 빌라 하나 갖고 있는 게 내 소원입니다. 이런 게 있죠. 결혼하려니까 뭐 아파트 하나 있어야 된대. 그죠? 그럼 요거 사갖고 빌라 있다 하면 됩니까? 틀린 이야기입니까? 맞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총각들 사세요. 총각들 사가지고 있다 하세요. 신분증에서 물어보거든. 나 아파트 하나 빌라 하나 가 있는데 됐어요. 등기부 등본 등본 나오니까. 자, 자원 요거는 1억 7천이 인수다. 100% 아시겠죠? 조심해야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22번. 미납이 되고 나면은, 이 미납이 되죠. 미납이 되면은, 한 달 보름, 35일 뒤에 잔금을 안 치러요. 안 치르니까, 다시 또 놓으면은, 대부분 유찰이 잘 됩니다. 왜냐, 그러면은, 겁나거든. 야, 저 문제가 있나, 저거. 저거 뭐, 문제. 대부분은, 물론 권리분석 자본행도 있지만, 돈을 못 맞추는 경우가 또 거의 가반수입니다. 절반 정도는 돈이 준비가 안 돼요. 낙찰을 받기는 받았는데, 대출을 물어보니까 지가 아파트가 2개 있어갖고 3번째 낙찰 받았대요. 그럼 뭐 대출 된다 안 된다? 아예 안 된다겠죠? 그런 경우에 해당되면은 아예 대출이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 돈을 4억 4,400 모아나기 힘들잖아요, 지금 돈을. 그러니까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것처럼 한번 미납이 되면은 다시 이 3명 있잖아요. 썼는데 요리 되면은 나머지 2사람 들어가야 맞다 아닌 거죠. 옛날에 떨린 사람. 안 들어온다고. 그럼 요거 되면은 또 우르르 또 요거 뛰는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보통 보면. 이런 경우가 많이 보이더라. 자, 그래서 이제 2020에 1716이. 문제 있습니까? 문제 없습니까? 이거. 한번 볼까요? 2020에 1716. 자, 2020에 17, 자, 요거네. 자, 전용 25평 아파트인데 요번에 누가 미납이 돼가지고 또 다시 재매가 지정됐는데 유찰이 되고 떨어졌다. 그러면 요번에 낙찰받으면 상당히 싸게 산 거죠. 자, 봅시다. 전입자는 있다 없다 지금? 없다. 은행 설정부터 출발이 된다. 내가 볼 때 문제 없는데 이거 다 소멸되고 그죠? 문제 없죠? 그런데 왜 안 들어올까 사람들이? 인수도 없고 그죠? 별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번 유찰이 되고 미납이 되고 다시 하면은 사람들이 꺼려요. 야, 저 문제 있는 거 아이가? 이라는데 거의 절반은 돈을 못 맞춰서 잔금 준비가 안 돼서 미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많고 요거는 별 문제 없게 보입니다. 내가 볼 때는. 자, 적당히 낮춰 받으면 되겠다. 수익률이. 자, 용인에 봅니다. 용인의 아파트인데 4억 1천인데 미납이 되고 다시 나옵니다. 그러면은 2019에 6월 3 보겠습니다. 상당히 싸네요. 2019에 6514. 자, 용인의 기흥구 동백동의 전용이 35평인데, 그죠? 요번에 누가 16명이 들어가지고 미납이 됐다. 자, 16명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대부분 문제 없다는 말입니다. 16명이나 들어올 때는
문제가 발견이 안 됐다. 대부분 다 걸리분사거든요. 나름대로. 그러면 크게 문제점이 없다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미납이 돼서 다시 나온다. 그러면은 잘 안 들어온다고 또. 전에는 16명인데, 이제 그 다음에 하면은 뭐 4명, 3명, 4명, 이렇게 안 됩니다. 들어도. 그러면 요때 여러분이 사는 것도 오히려 괜찮다. 좀 낮게 해가지고. 그래. 그럼 뭐 쭉 보니까, 어디요? 기흥구 동백동 어디입니까? 기흥구 동백동에 하여튼 뭐 아파트가 이렇게 뭐 나오는데, 우리는 임차인이 없다. 그죠? 임차인이 없다. 자신의 가족만 있고 임차인이 없다. 열람을 했는데 채무자 소유자만 있더라. 그럼 문제 있다, 문제 없다? 문제 없다 말이죠. 자, 그래서 재매가 됐다 캐고 여기에 보면 여러분 한번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특수 물건의 재매가 물건만 검색하셔가지고 여러분의 아파트를 정하면은 여기에서 또 물건 종류의 아파트 이라고 재매가 된 것만 쭉 그럼 71개 나오네. 그럼 71개가 재매가 됐는데 도의될 만한 게 뭐가 있는가 따져보면 됩니다. 알겠죠? 문제 있는가 없는가 따져가지고 이것도 임차인이 없네요. 엉고 뭐 이런 건 다 대부분 문제 없어요.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싸게 저가에 또 낙찰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재매각 물건도 한번 보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요인거도 뭐 별 문제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자 23번입니다. 경매에서 예고 등기 모르면은 큰일 난다. 지금 폐지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임차권 조심하자. 주택 임차권, 그 다음에 상가보호법 적용받는 거액인수 낙찰자가 있더라. 그죠? 2억 인수가 있는데 잘못 받았다 그러면 큰일 나죠. 그 다음 상인법, 주인법 잘 아는 사람이 돈 잘 벌고, 경공매의 인수주의, 그죠? 47명 다음에 할 거죠. 선순위 임차인 뭐 이런 거 80억이 법원을 잔금 납부했는데 80억이 인수하더라. 오늘 배울 겁니다. 그럼 어찌 됩니까? 여러 300억에 낙찰받아 뭐 400짜리를 300 받으면 잘 받았다고 받았는데 80억이 인수래요. 그러면 권리분석한 법무부인은 총 맞겠죠? 미국 같으면 총 맞겠죠? 미국의 총기 사건이 자꾸 나는데 보니까 미국의 총기가 5억이 있대. 5억정이 있대. 5억정. 와, 무슨 총기를 말. 한국은 총기 사고 없죠? 정말 세계에서 안전한 나라입니다. 미국에는 총기가 5억이나 있대요. 5억정. 그게 미국에 쫙 깔려 있는가 봐. 그 시행지나면 총들 넣어서 막 쌓아피고 막. 그 규제하려고 오바마부터 막 했는데 잘 안 되는가 봐, 이게. 총기 쪽에 워낙 그 로비하는 게 세가지고 법 규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7호입니다. 인수주의가 8개 있고 후순위가 4개 있다. 그럼 여기 있는데 인수주의. 그럼 요거는 오늘 보지는 못합니다. 요거는 지난번에 요 책자에 있는 거를 제가 조금 안에 좀 가와왔습니다. 그냥 사건 번호 이어가지고 가와왔으니까 그냥 보고 넘어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자, 일단 내용 봅니다. 뭐가 인수냐? 큰 거 유형을 봅니다. 선순임차인 조심해야 되겠죠? 자, 외웁니다. 선순임차인 조심하자. 이죠? 자, 두 번째 봅니다. 선순위 전세권 조심해야 되겠죠? 전세권. 자, 세 번째 선순위 지상권. 요것도 이제 조심할 게 있어요. 예로 땅을 쓴다 해갖고 30년 동안 지가 이제 지상권 해갖고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낙찰받으면 못 쓰는 거죠. 자, 구분상권, 그 다음에 선순위 지역권, 너무 땅을 다 통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성역지를 해준 땅이 있습니다. 요역지로. 그 다음에 선순위 가등기, 그죠? 가등기. 그 다음 선순위 가처분, 그죠? 가처분이 되어 있더라. 낙찰을 받으라 건데 가등기 되어 있고 가처분 되어 있고 또 그 다음 께는 예고 등기 되어 있고 이런 겁니다. 그럼 이런 거를 이제 좀 오늘 좀 다룰 겁니다. 좀 빼야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봅니다. 말소 기준 등기가 6개라는 게 뭐냐? 말소 등기가. 등기부 등본의 각부에 보면은 5개가 있습니다.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강제개밀. 여기서 담보가등기는 거의 잘 안 나오고요. 막 1000건에 1건 정도 나오는 거니까 뭐 별 의미는 없고, 임의경매가 90%, 강제경매가 85%, 임의경매 85%, 강제경매가 10%,
압류, 가압류가 5%. 그러니까 이제 먼저 대가 있는 거. 그럼 요거 대가 있는데 전세 들어간다 그러면은 후순위가 되는 거죠. 이 대가 있는데 이거 아무것도 없는데 건저당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들어왔다 그러면 선순위 세입자 되는 거고, 요런 게 있는데 그러면 얼굴에 보면은 건저당이 있는데 건저당권이 거의 90% 되겠습니다. 그럼 건저당이 있으면은 앞집에 있는 거는 치안상에 전입이 빠르다, 가등기가 있다, 가처분이 있다, 그럼 조심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건저당이 있는데 후순위인데 건저당 뒤는 일단은 기본은 전부 다 소멸입니다. 소멸인데 네 가지는 불사조래요. 뭐냐? 예고등기, 소유권 내놔라. 그런 거. 그 다음에 가처분, 원인 무효다. 니 이거 소유권 너가 안 한 거, 그것도 내놔라. 가처분 때리고. 그 다음에 건물을 쳐가세요. 건물주 보고 땅 주인이 가처분 때리는 거. 이것도 말소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한전에서 주로 등기한 구분상권, 요것도 말소 안 됩니다. 그거는 있다는 정도만 압니다. 알고, 여기 상시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안에 사건번호를 들어가서 집에서 나름대로 공부를 해보세요. 알죠?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28번입니다. 28번에 건저당 이후에 말소가 소멸 안 되는 4대 불사조가 있다더라. 그죠? 그럼 건저당 앞에 있는 6개는 아까 배웠다. 그죠? 선순위, 임차인, 전세권, 지상권, 가등기, 가처분, 예고등기. 그 다음 말소유 등기는 우리 배웠다. 그죠? 각 얼굴에 이렇게 있는 거. 그 중에서 주로가 은행에서 담보잡은 건저당권이 말소유 등기가 거의 90%다. 그러면 90%인데 뒤에 건저당보다 뒤에 있는데 예고등기, 가처분, 그 다음에 건물 철거, 가처분, 구분상권, 요거는 아까 설명한 대로 이제 좀 따블되는데, 일단은 요거는 이제 후순위지만은 이제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는데. 근데 지금까지 말드린 거는, 예고등기 이런 거는 많지는 않아요. 가처분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가끔 낀 게 있기 때문에 이제 배워야 되겠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배웁니다. 29번입니다.